무엇보다 사실 저는 뵙게 되면 이름에 대한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. 강. 예, 이 이름은 아버님이 지으신 건가요? 네, 다들 필명이냐고 물어보는데 네. 그냥 본명이고요. 물강자 강을 써요. 어떠세요? 이름에 대한 그 나의 애착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. 애착이라기보다는 어릴 때는 좀 애증이 있었죠. 그러니까 워낙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좀 놀림도 많이 받고 너무 눈에 띄니까요. 그래서 좀 싫었어요. 어떤 면에서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을 쓰게 되면 두 번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.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바꿔야지라고 벼르고 있다가 이제 신춘문예 낼 때는 바꿨었어요. 뭘로 바꾸셨어요? 그냥 강현이라고 바꿨었어요. 강현. 네. 근데 한 강현 이렇게 바꿨다가 나중에 그냥 내 이름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강이라는 뜻은 참 좋잖아요. 그래서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죠. 강이라는 이름의 성이 또 한이기 때문에 네. 한강이 주는 또 참 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. 예. 어릴 때는 참 그림이 싫으셨군요. 예. 별로 안 좋아했어요, 이름이. 예. 죄송한 얘기지만. 글을 쓴다는 행위가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? 예, 굉장히 제가 안 듣고 싶어 하는 질문인데, 예, 좀 어려운 얘기고요.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결단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, 그리고, 글을 쓰려면 일단 결단을 해야 되죠. 문장을 하나를 쓰더라도. 그리고, 직시를 하게 되고요. 뭐랄까, 숨을 데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, 쓰면서 저 자신이 변하는 것도 느끼고요. 저에겐 좀, 그러면서 뭔가, 그러면서 그 글을 통해서 또 세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요. 그런 의미가 있네요. 그 저자 후기를 보니까요. 글쓰기가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 글쓰기 탓은 아닐 것이다 라는 글을 쓰셨던데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. 네. 사는 게 더 힘들어요. 예, 사는 게 훨씬 더 힘들고요. 글 쓰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소리를 주고 또 세상과의 통로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충일감이라고 할까요? 충만감이라고 할까? 그런 걸 주고 자유 같은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. 여기 뭐 자유니 충일감이니 하면 좀 이렇게 오히려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을 쓸 때 그 느낌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요즘은 워낙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 영상 매체가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일이 어쩌면 조금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인가?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. 글 쓰는 일, 그만의 매력이 또 분명히 있죠. 일단 저는 인간한테 영혼이 있다고 믿거든요. 저는 종교는 없는데요.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상 매체에도 영혼이 담기죠. 좋은 영화를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. 근데 글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결과라든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영상 매체에 비한다면
그냥 이렇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캐내와도 괜찮잖아요.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. 그런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, 또 읽는 사람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말하자면 아무리 화려한 이런 영상이 펼쳐지는 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학의 몫이라는 게 뭐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. 앞으로 네.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훨씬 많은 작품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. 네. 궁극적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?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썼던 소설이 저예요라고 딱 내밀지를 못하겠어요. 오히려 앞으로 쓰게 될,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소설이 저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. 네. 글쎄요, 뭐 딱 어떤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살면서 변화하면서 제 글도 계속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까 영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바라건대는 영혼이 깃든, 그러니까 영혼이 불어넣어진 그런 소설을 쓰면 좋겠고요.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따뜻한 영혼의 그 숨결이 느껴지는 한강의 글을 앞으로도 꾸준히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시를 쓰신다고 들었어요. 네. 오늘 시 한 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오늘 소개해 주실 시는 어떤 글이에요? 이거는 제가 지금은 6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요. 네. 아들이 3살 때 같이 바닷가에 갔었는데 아이가 하얀 돌하고 조개 껍데기만 보면 그거를 줍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오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썼던 시예요. 아들에게 네. 주는 네. 네, 그 시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효에게 2002년 겨울 바다가 나한테 오지 않았어. 겁먹은 얼굴로 아이가 말했다. 밀려오길래 먼 데서부터 밀려오길래 우리를 덮고도 계속 차오르기만 할 줄 알았나 보다. 바다가 너한테 오지 않았니? 하지만 다시 밀려들기 시작할 땐 다시 끝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. 내 다리를 끌어안고 다시 뒤로 숨겠지. 마치 내가 그 어떤 것 바다로부터조차 널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. 기침이 깊어 먹은 것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부르던 것처럼 마치 나에게 그걸 멈춰줄 힘이 있는 듯이. 하지만 곧 너도 알게 되겠지.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일뿐이란 걸. 저 번쩍이는 거대한 흐름과 시간과 성장, 집요하게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들 앞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걸. 색색의 알 같은 순간들을 함께 품었던 시절의 은밀함을 처음부터 모래로 지은 이 몸에 새겨두는 일뿐인 걸. 괜찮아. 아직 바다는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. 우리를 쓸어가기 전까지 우린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테니까. 흰 돌과 조개 껍질을 더 주울 테니까. 파도에 젖은 신발을 말릴 테니까. 까끌거리는 모래를 털며
때로는 주저앉아 더러운 손으로 눈을 훔치기도 하며